여긴 인트로 맛집이야.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책가방 메고 가는 아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계약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는 곳을 처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설레고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학기는 그래도 개학과 동시에 등교를 하는 일정이라서 지난 학기랑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잘 보내야 하는 그런 고민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른들도 무기력함이나 우울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또 아이들도 우울감이나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챙기고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돌보는 것 또한 사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오늘은 그분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어린이 크레용 기금의 백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계신 활동이나 본인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래 그림 그리던 사람으로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제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어린이 동화책을 또 제작을 해서 일러스트레이션도 하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다가 제가 색채심리라는 학문을 접하게 됐고요. 이걸 통해서 저는 이제 색채심리 연구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색채심리 연구소에서 이런 색채심리가 어떤 건지를 배우고 싶어서 교육받은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세계 어린이 크레용 기금이라는 NGO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사회에서 소외받은 어린이들 또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많은 청소년 어린이들이 이러한 세계 어린이 크레용 기금이라는 활동을 해서 저희 크레용 구급사 우리 색채심리 전문가들이 그러한 장에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청소년들을 만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혹시 요즘에 청소년들이랑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또 코로나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지기도 하고 한데 혹시 아이들, 청소년기의 학생들과 하시는 활동들이 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코로나이다 보니까 사실은 대면으로 저희 연구소를 오거나 저희 크레용 기금 사무실에 와서 하는 아이들이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은 또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그 외에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킷을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집에 보내거나 센터에 보내면 이제 그곳에서 가능하면 줌으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저희가 키트로 만들어서 영상을 보여드리죠. 그래서 영상을 메일로 보내거나 밴드를 하거나 또는 USB 같은 데 담아서 보내면 원하는 시간에 그 영상을 보면서 그 키트를 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하고 또 그 한 작업을 저희에게 메일로 보내주거나 하면 저희가 그걸 갖고 또 피드백을 하고 부모님과 전화를 통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동학대 관련 뉴스가 정말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색채 심리나 아동 교육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교육자로서의 견해라든지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아시겠지만 아동학대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동학대 즉 그 피해자가 가해자분들이 대체적으로 부모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사실은 마음 아픈 일인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부모도 부모로서 어떤 교육을 잘 못 받았거나 또는 어떤 부모로서 부모가 되기까지의 어떤 그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는 부모 스스로가 피해받은 또는 폭력을 받았던 기억이 있던 분이라거나 또는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약물 중독이 있거나 또는 주변에 그 양육을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피해를 당한 그 아이들 우리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아프긴 해요. 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부모 교육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이 사회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어떻게 하면은 또 이 피해받은 아이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그러한 마음을 또 치유를 해야 앞으로 성인이 돼서 이 사회에 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 교육과 아이 교육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 그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대표님 그간 만나왔던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중에 네. 이런 색채 심리 혹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더 나아졌거나 아니면은 뭐 비록 나아지진 않았더라도 기억에 남는 어떤 에피소드나 아이가 있으실까요? 아이라고 한다면 지금 어떤 나이 연령대라든지 전혀 관계 없을 것 같아. 그냥 대표님 기억 속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좀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개 네, 정도. 2개여도 되고요. 네. 저는 한 15년 이상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고 또 이런 활동을 하고 또 이걸 통해서 부모 교육을 하고 있으면서 정말 숱한 많은 아이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뭐 여러 가지 기억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잠깐 이야기한다면 물론 이제 저희 세계 어린이 크레용 기금 이 사무실에는 꼭 문제가 있는 아이들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일반 아동 대상이에요. 근데 일반 아동들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반 아동 대상으로 제가 일단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주재원으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될 때에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그런 가정의 케이스인데 뭐 부모님들도 너무 좋으신 분이고 또 뭐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받으셨고 이제 그랬지만은 그 어머니 자체가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원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거나 또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델인 엄마가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아이를 굉장히 잘 키우고 싶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기는 하지만 아이에 대해서 과외를 많이 시킨다거나 공부를 많이 시킨다거나 뭐 조용히 앉아서 공부를 한다거나 이제 이랬을 때 잘한다라는 생각을 많은 부모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 부모 역시 그랬었고요. 이 어머니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워낙에 바쁘다 보니까 늦게 들어오거나 야근하는 시간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엄마는 이 아이의 모든 것을 이 아이한테 이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뭔가 틱장에도 오는 것 같고 해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중요한 게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리적과 물리적 환경의 자유라는 것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아이가 원하는 색깔 또는 원하는 재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게 물리적 자유고요. 심리적 자유라는 거는 뭐 그러다가 틀릴 수도 있고 뭐 하다가 부러뜨릴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야단을 친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뭔가 그랬을 때에 아이가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자유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뭔가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납니다.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한 뭐 2, 3% 정도뿐이 그 유전자를 활용을 하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종의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저희 그 센터에 연구소에 와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유로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이제 그러다가 여기가 자유롭다라는 걸 조금씩 인지하고 선생님들이 자신에 대해서 사랑해주고 뭔가 믿어주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이 아이에 있는 마음이 많이 표현이 됩니다.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뭐 많은 물감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재료들을 만지고 스킨십, 오감을 촉감을 통해서 마음을 위로하고 하면서 아이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것을 내게로 부모에게 상담을 함으로 인해서 부모 역시 집에서 아이와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걸 통해서 부모의 교육으로 인해서 부모가 아이를 대응하는 그러한 상황이 달라지면서 아이가 굉장히 좋아졌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부모와 우리 아이와 교육자, 삼위일체가 잘 맞아서 일단 부모가 아이를 신뢰하고 아이 역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힘들었던 그런 마음들이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가 하나 있어요. 네. 지금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할 수 있는 어떤 활동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제공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뭔가 팁으로? 팁으로 이런 거를 하면 아이들 뭐 심리나 이런 거에 좋다라는 어떤 간단한 팁, 생활의 팁 같은 것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지금 이제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이런 유튜브라든지 그런 온라인상에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요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함께 한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색채라는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기, 만들기 하나의 예술 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부모님이 이거 하면 좋겠다라든지 찾아서 하는 것보다 우선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좀 구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화방이라든지 뭐 문구점에 가서 정말 네가 원하는 재료, 일단 그리기 재료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촉감 재료도 있고 그리기 재료도 있고 창작 재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재료들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야 자신이 원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그리라고 했을 때 싫어하는 이유가 자기가 원치 않은 것을 원치 않은 재료를 가지고 하라고 한다는 그런 어떤 강요당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자기의 마음을 코로나로 인해서 좀 자유롭고 회복되려 하다가 오히려 더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선택하게 해서 작은 공간이라도 조금 좀 큰 뭐 스케치북이랑 좀 큰 데다가 좀 자유롭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조금 막연할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자면 물감으로 좀 표현을 한다든지 또는 점토, 스킨십, 그러니까 촉감 재료라는 재료가 우리의 마음을 좀 표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또는 뭐 집에 있는 밀가루에다가 물감을 좀 섞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좋고요. 그래서 함께 부모와 함께 서로 대화를 하면서 어떤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전혀 상관없이 자유롭게 좀 표현을 하고 그 표현한 색에 대해서 이 색을 표현했을 때 네 마음은 어떠니? 라는 것을 같이 대화를 통해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표현도 했지만 그걸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어린이나 또는 청소년이나 또는 청년들이나 많이 갖고 있는 마음의 그 상처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존감이 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에 대한 신경을 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에 나간 청년들이 더 그럴 수도 있고요. 청소년들도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비교 의식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다 다릅니다. 사실
저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단 말이죠. 이 지구상에. 그렇듯이 모든 아이들 하나하나가, 모든 인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주변에서 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또는 긍정적인 메시지, 부정적이 아니고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로 예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지금 막 자라나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항상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잘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너는 이래서 안 돼, 이러니까 너는 하지 마, 틀렸어, 이런 말들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자신감을 잃게 하는 것이라서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나는 유일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어린아이들이라면 부모님들이 그것을 많이 격려해주고, 또 이제 다 자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와 같은 어떤 어른들, 성인들이라도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꾸 자기 아이들을 비교하거나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지라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아질수록 이 사회는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관심 갖고 살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바로 끝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이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들이 많이 개발되면 좋을 것 같아요. 거리두기도 한동안은 계속 될 것 같기는 한데, 몸은 멀어도 서로에 대한 관심은 좀 가까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심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염려 말고 주변에 요청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응원하고 위로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